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 다음 달 합의문을 낼 계획입니다. 노사민정 각 주체가 스스로의 입장에 매몰되어 대립과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실업 문제 해소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도 오늘 한국노총과 경총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위기 극복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하지 않기로 해 노사 대타협안이 나오기까진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낮에는 밸브를 잠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량기 종류에 따라서는 비용 절감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주부 이경숙 씨의 집은 지은 지 15년 된 중앙집중 난방식 빌라입니다. 이 씨는 올 겨울 일부 난방 밸브를 잠궈두거나 반만 열어뒀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밸브 반을 잠그면은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그래서 거의 평소에는 반으로 다 잠그고 살았었어요. 반은 2분의 1 잠궈서. 하지만 난방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량계 방식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 쓰는 방에 난방 밸브를 잠궈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량계 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만 측정하는 반면 열량계 방식은 온도 변화까지 감안해 난방비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 난방의 경우 세대로 들어오는 난방수의 양은 집안의 밸브를 모두 다 열든 하나만 열든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물의 양만 따지는 유량계 방식에서는 난방비가 줄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량계 방식으로는 5개의 밸브 가운데 1개만 열어놔도 난방비가 5개 모두 열었을 때의 8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열량계 방식의 경우 1개의 밸브만 열면 온도 변화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난방비가 20%, 즉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난방 밸브 조절 효과가 미흡한 유량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열량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따로 쓰는 개별 난방의 경우에도 밸브 조절을 통해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혜성입니다. 수십 년간 논란이 돼온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대략 200~30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영주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만 19세를 넘긴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투표만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랜 숙제를 해결한 그런 기분으로 아주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다 참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해외 유권자가 포함돼 총 유권자는 4천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단기 체류자가 155만, 영주권자가 145만으로 약 300만 명입니다. 외교부는 이 중 85%가 19세 이상이고 또 이 중 90%가 유권자 등록을 해 23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대신 국내 같은 감시가 불가능한 만큼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하고 불법 선거운동 시 국내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자들 데려다 밥 사 먹이고 누구 찍어주라고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뭐 제도나 장치나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투표도 검토됐지만 결국 멀고 불편해도 해외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 투표 연령을 19세로 낮췄을 때 새로 늘어난 유권자가 62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대선에 새로 투표를 하는 경상남도 규모의 새 유권자들은 선거 전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한나라당이 방송법 공청회를 오늘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고용 효과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공청회의 초반 큰 흐름은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냐를 둔 논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보다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게 방송법 개정의 취지라는 겁니다. 전년도의 절반으로 지금 광고 판매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를 한다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모든 사업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반대 측은 고용이 생기는 효과는 거의 없고 대형 신문들과 재벌에 의한 여론 독과점만 초래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업이 진입을 해서 그리고 신문방송이 겸용을 허용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검토해봐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상황 변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자도 여당의 개정안엔 정치